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부엌 찬장 속 숨겨진 보물을 꺼내 피부를 되살리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여름이면 거울 앞에서 한숨 쉬지 않으신가요? 뺨에 스며든 김이, 손등에 도드라진 검버섯, 마치 세월이 피부에 낙서를 남긴 것처럼요. 하지만 상상해보세요. 냉장고 문을 열고 공긴정원도 안 되는 재료로 60대 피부를 40대처럼 만드는 마법을 부릴 수 있다면, 솔직히 이런 비법 없이 여름을 버티는 건 살아남기 힘들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편안히 앉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서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이 정말 마음에 드신다면요. 그리고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지금 몇 시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제 불을 끄고 선풍기를 틀어 부드러운 바람 소리를 들으며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합시다. 저는 서울에서 30년 넘게 피부과 전문의로 일해온 김수진입니다. 그동안 2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만나며 특히 50대 이상 어르신들의 피부 고민을 깊이 들여다봤어요. 기미, 잡티, 검버섯, 이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감을 갉아먹고 거울 앞에서 망설이게 만드는 골칫거리죠. 병원에서 레이저나 화학 필링을 권하는 경우가 많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비용은 부담스럽고 부작용 걱정도 만만치 않죠. 선생님,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 정말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만난 80대 어르신 중에서도 60대보다 맑은 피부를 가진 분들이 계셨어요. 그 비밀은 바로 집에 있는 4가지 재료였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노인복지관에서 매주 강의하며 다듬어온 결과물이에요. 백화점 화장품은 수십만 원, 레이저 시술은 그보다 더 비싸지만 이 천연 재료들은 찬장과 냉장고에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베이킹소다는 각질을 부드럽게 벗겨내고, 플레인 요거트는 미백과 보습을 동시에 책임지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이런 간단한 방법이 병원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안전하게 피부를 가꿀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이제 제가 처음 이 비법을 발견한 순간으로 돌아가 볼게요. 20년 전 한 70대 환자분이 찾아오셨어요. 손등에 검버섯이 가득해 손자를 안는 것도 꺼리셨죠. 수진 선생님, 이거 지우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하시는데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병원 시술 대신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어요. 할머니, 베이킹소다랑 요거트 있으시죠? 했더니 그걸로 뭘 하게 하시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천연 재료의 힘을 진지하게 파고들기 시작했죠. 여름이면 피부 고민이 더 커지는 이유 아시나요? 햇빛과 땀이 멜라닌 공장을 풀가동시키거든요. 특히 50대 이후엔 피부 장벽이 얇아져서 마치 종이처럼 쉽게 찢어지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 같은 햇빛을 받아도 젊은 사람보다 기미가 더 진해지는 거죠. 그런데 웃긴 건 비싼 화장품 광고는 이런 사실을 절대 말 안 해요. 우리 크림 바르면 기미가 싹 이러면서요. 그럼 내가 30년간 뭐 한 거지? 농담이에요. 사실 그 비싼 제품들의 핵심 성분도 자연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미백에 좋은 글리콜산은 사탕수수에서, 젖산은 발효된 우유에서 나오죠. 이 천연 비법의 핵심은 간단해요. 피부의 각질을 제거하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며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거예요. 게다가 안전하죠. 병원 시술처럼 부작용 걱정 없이 집에서 편안히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방법을 강의할 때마다 어르신들이 정말 이걸로 되겠어 하시다가 한 달 뒤에 수진 선생님, 피부가 부드러워졌어요 하시며 웃으시는 모습, 그게 제겐 최고의 보상이에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재료를 사용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첫 번째 재료는 베이킹소다예요. 마트에서 1. 공용원에 살 수 있는 그거요. 제빵용이든 청소용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순수한 중탄산 나트륨이라는 거죠. 이게 왜 좋냐면 피부 표면에 죽은 각질을 미세한 사포처럼 부드럽게 벗겨내거든요. 화학 필링처럼 자극적이지도 않아요.
한 번은 강의 중에 한 분이 베이킹소다로 얼굴을 문지르면 안 되나요? 하셨는데 다들 웃었지만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자극이 너무 심해지거든요. 이 방법은 단순하지만 강력해요. 제가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들, 심지어 제 어머니까지 이 비법으로 피부를 가꾸셨어요. 어머니는 75세인데 친구들이 너 피부과 다니는 거 아니야 하시곤 해요. 그때마다 어머니가 수진이 덕분이야 하시며 웃으시죠. 야, 여러분도 이 여정에 동참할 준비 되셨나요? 다음엔 왜 여름철에 기미가 더 심해지는지 과학적으로 파헤쳐 볼게요. 여름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는 날, 거울을 보시면 한숨이 나오시죠. 뺨에 퍼진 기미, 손등에 새겨진 검버섯, 마치 피부가 세월의 일기를 쓰는 것 같아요. 오늘은 왜 이런 색소 침착이 특히 여름철에 더 심해지는지 과학적으로 파헤쳐 볼게요. 피부는 단순한 겉껍질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가장 바쁜 공장 중 하나죠. 그 공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면 왜 비싼 크림이나 레이저 없이도 피부를 되살릴 수 있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야, 편안히 앉아서 부엌에서 꺼낸 차가운 레몬수 한 잔 들고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피부에는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드는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는 마치 작은 공장처럼 열심히 일하죠. 자외선, 열, 심지어 땀까지 이 모든 게 공장의 가동 버튼을 눌러요. 여름이면 자외선이 강해지면서 멜라닌 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선크림 바르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죠. 맞아요. 선크림은 중요하지만 아도 10대 이후엔 피부 장벽이 얇아지면서 이야기가 달라져요. 마치 오래된 집의 벽에 금이 간 것처럼 외부 자극에 훨씬 민감해지는 거죠. 같은 햇빛을 받아도 젊은 피부보다 색소가 더 쉽게 쌓여요. 이걸 처음 알게 된 건 15년 전 한 60대 환자분 때문이었어요. 이분은 여름마다 뺨의 기미가 짙어져서 선생님, 이건 나이 탓이죠 하셨어요. 저는 피부 현미경으로 살펴본 뒤 말했죠. 나이가 아니라 햇빛이 주범이에요. 그분은 웃으시며 그럼 내가 태양이랑 싸워야 하나요? 하셨는데 그 농담이 계기가 됐어요. 저는 피부가 햇빛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죠. 멜라닌은 피부 깊숙한 곳에서 만들어져 표면으로 올라와요. 이 과정에서 자극이 많을수록 색소가 더 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비싼 미백 화장품의 성분, 알고 보면 천연에서 온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글리콜산은 사탕수수에서, 젖산은 발효된 우유에서 추출되죠. 이런 성분들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거나 각질을 제거해요. 하지만 화장품 회사들은 여기에 향료, 방부제를 섞어 수십만 원에 팔죠. 그럼 우리가 직접 만들면 어때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가능해요. 집에서 순수한 재료로 불필요한 첨가물 없이 피부를 가꿀 수 있죠. 여름철 피부의 또 다른 적은 바로 열이에요. 땀과 습기가 피부에 쌓이면 마치 찜질방에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처럼 피부가 숨을 못 쉬어요. 이게 각질을 두껍게 만들고 멜라닌이 더 깊이 박히게 하죠. 한 번은 강의 중에 한 어르신이 그럼 여름엔 밖에 안 나가야 하나요? 하셨어요. 다들 웃었지만 그 질문이 핵심을 찔렀어요. 완전히 피할 순 없지만 똑똑하게 대처할 수는 있죠. 예를 들어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면 여름의 공격에도 피부가 덜 흔들려요. 이제 과학 이야기 좀 더 해볼까요? 피부는 28일 주기로 새로 태어나요. 하지만 50대 이후엔 이 주기가 느려지면서 멜라닌이 피부에 더 오래 머물러요. 마치 집에 손님이 너무 오래 머무르는 것처럼요. 이걸 해결하려면 죽은 각질을 정리하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야 해요. 여기서 천연 재료가 빛을 발하죠. 베이킹소다는 각질을 벗겨내고 요거트의 젖산은 멜라닌을 분해해요. 이런 재료들은 화학 필링보다 자극이 적으면서도 효과는 확실하죠. 한 번은 제 어머니가 수진아, 이거 진짜 되겠어 하시며 반신반의로 요거트를 얼굴에 발라보셨어요. 일주일 뒤 어라, 피부가 부드러워졌네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75세인데 동네 친구들이 피부과 다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볼 정도예요. 이게 천연 재료의 힘이에요.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피부가 원하는 걸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천연 재료라고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베이킹소다를 물에만 타서 쓰면 피부가 따갑거나 건조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재료와 섞는 게 중요하죠. 또 피부 타입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어요. 민감성 피부라면 사용 빈도를 줄이고 처음엔 팔 안쪽에 테스트해보는 게 좋아요. 제가 노인복지관에서 강의할 때 한 분이 선생님 이거 매일 해도 돼요 하셨는데 절대 안 돼요. 피부도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여름철 피부 관리의 핵심은 균형이에요. 각질 제거, 보습, 자외선 차단 이 세 가지를 똑똑히 챙기면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힘을 얻죠. 제가 환자분들께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피부는 여러분의 친구예요. 친구를 잘 돌보면 그만큼 보답해줘요. 이 말을 들은 한 어르신이 그럼 내 피부랑 매일 대화해야겠네 하시며 웃으셨어요. 그 유쾌함 저도 배워야겠어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피부는 지금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나요? 비싼 크림에 의존하기 전에 부엌 찬장을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엔 이 천연 재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부를 바꾸는지 하나씩 파헤쳐 볼게요. 야, 이제 부엌 찬장을 열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피부를 되살릴 4가지 천연 재료 베이킹소다, 플레인 요거트, 밀가루, 그리고 식초나 레몬즙. 이 오늘의 주인공들입니다. 이 재료들은 마트에서 0.01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구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백화점 화장품 못지않아요. 제가 30년간 피부과에서 연구하며 깨달은 건 가장 단순한 재료가 때로는 가장 강력한 변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4가지 재료가 어떻게 피부를 빛나게 하는지 하나씩 깊이 파헤쳐 볼게요. 선풍기 소리가 부드럽게 들리는 지금 편안히 기대세요. 이 이야기 놓치면 아까울 거예요. 먼저 베이킹소다부터 시작합시다. 이 하얀 가루, 여러분은 보통 제빵이나 청소용으로 아시죠? 하지만 피부과 전문의의 눈으로는 이게 진짜 보물이에요. 베이킹소다, 정식 이름은 중탄산 나트륨인데 피부 표면에 죽은 각질을 부드럽게 벗겨내는데 탁월하죠. 마치 미세한 사포처럼 작용하지만 화학 필링처럼 피부를 망가뜨리지 않아요. 각질이 쌓이면 멜라닌 색소가 더 깊이 박히면서 김이나 검버섯이 진해지거든요. 베이킹소다가 이걸 깔끔히 정리해주는 거예요. 한 번은 노인복지관 강의에서 한 어르신이 이거로 얼굴 문지르면 안 되나요? 하셔서 다들 웃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베이킹소다는 단독으로 쓰면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재료와 섞어야 해요. 다음은 플레인 요거트예요. 냉장고에 하나쯤 있죠. 하지만 설탕이나 과일이 들어간 건 안 돼요. 순수한 플레인 요거트만 써야 해요. 요거트엔 젖산이라는 천연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피부과에서 화학 필링에 쓰이는 성분과 똑같아요. 젖산은 멜라닌 색소를 분해하고 피부에 수분을 채워줘요. 특히 50대 이후엔 피부 재생이 느려지면서 멜라닌이 피부에 오래 머물러요. 요거트가 이걸 부드럽게 녹여내는 거죠. 제가 처음 요거트를 환자분께 권했을 때 한 분이 얼굴에 요거트를 바르라니 내가 디저트 되는 기분이야 하셔서 빵 터졌어요. 하지만 일주일 뒤 그분이 피부가 부드러워졌어요 하시며 웃으시는 걸 보고 저도 확신했죠. 요거트는 미백과 보습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요. 난 유기농 요거트를 고르고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방부제나 인공 향료가 섞인 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3번째는 밀가루예요. 네? 부엌에서 김치전 만들 때 쓰는 그 밀가루요. 밀가루를 얼굴에 바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단순한 점도 조절용이 아니에요. 밀가루엔 글루텐과 나이아신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요. 글루텐은 피부에 얇은 보습막을 만들어 다른 재료들이 피부에 더 오래 머물게 해줘요. 나이아신은 혈액순환을 돕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죠. 즉, 밀가루는 팩의 농도를 맞추면서도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는 숨은 조력자예요. 한 번은 제 어머니가 수진아, 밀가루 바르면 얼굴이 떡이 되는 거 아니야 하셔서 웃었는데 실제로 어머니 피부가 한결 밝아지셨어요. 밀가루의 힘,
절대 무시 못해요. 마지막은 식초나 레몬즙입니다. 이 산성 성분은 피부의 pH 균형을 맞춰주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요. 특히 요거트의 젖산과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죠. 마치 1+1이 3이 되는 것처럼요. 하지만 여기서 절대 실수하시면 안 돼요. 식초나 레몬즙은 딱 1, 2방울만 넣어야 해요. 너무 많이 넣으면 피부가 따끔거릴 수 있거든요. 제가 처음 이 조합을 테스트했을 때 실수로 식초를 좀 많이 넣었다가 피부가 살짝 붉어진 적이 있어요. 피부과 의사가 실수하면 어떡해. 그때 깨달았죠. 적정량이 생명이라는 걸요. 이 4가지 재료가 합쳐지면 각질 제거, 미백, 보습, pH 균형까지 한 번에 해결돼요. 병원 시술은 단기 효과는 좋지만 장기적으로 피부 본연의 힘을 키우는 건 천연 재료가 더 나아요. 예를 들어 레이저는 멜라닌을 즉각 제거하지만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죠. 반면 이 천연팩은 피부를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회복시켜요. 제가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70대 어르신 한 분은 이 방법으로 손등의 검버섯이 옅어지자 이제 손자 손잡고 다닐 수 있어요 하시며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 순간 저도 뭉클했죠. 이 재료들의 또 다른 장점은 접근성이에요. 마트나 집에 이미 있는 것들이라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비싼 화장품은 돈이 없으면 못 사지만 이건 누구나 가능하죠. 게다가 방부제나 인공 향료 없이 순수한 효과만 얻을 수 있어요. 제가 환자분들께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피부는 정직해요. 좋은 걸 주면은 좋은 걸 돌려줘요. 이 말을 들은 한 어르신이 그럼 내 피부랑 매일 밥 먹어야겠네 하셔서 다들 웃었어요. 그 유쾌한 마음 여러분도 가져보세요. 이제 궁금하시죠? 이 재료들을 어떻게 섞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 다음엔 정확한 공식과 만드는 법,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부엌에서 마법을 부릴 준비 되셨나요? 이제 부엌에서 마법을 부릴 시간이에요. 찬장과 냉장고 속 4가지 재료, 베이킹소다, 플레인 요거트, 밀가루, 식초나 레몬즙을 꺼내 기미와 검버섯을 날려버릴 완벽한 팩을 만들어 볼게요. 지난 30년간 피부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황금 비율과 만드는 법,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선풍기가 부드럽게 돌아가는 이 순간 종이와 펜을 준비하세요. 아니면 그냥 편안히 들으셔도 돼요. 이 공식은 단순하지만 따라하면 피부가 달라질 거예요. 먼저 황금 비율부터 공개합니다. 이건 제가 수년간 환자분들과 테스트하며 완성한 비율이에요. 준비물은 다음과 같아요. 베이킹소다 1티스푼, 플레인 요거트 1밥숟가락, 밀가루 1밥숟가락, 그리고 식초나 레몬즙 1티방울. 이 비율이 생명이에요. 너무 많이 넣거나 적게 넣으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피부가 따끔거릴 수 있죠. 한 번은 제 조카가 이모 그냥 대충 섞어도 되죠 하다가 식초를 한 숟가락 넣었어요. 결과 얼굴이 빨개져서 저한테 SOS 전화가 왔죠. 피부과 의사 이모가 있으니 망정이지. 만드는 법은 간단하지만 순서와 도구가 중요해요. 첫째, 용기는 반드시 플라스틱이나 도자기로 준비하세요. 금속 그릇은 절대 안 돼요. 식초와 베이킹소다가 만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금속이 녹아들 수 있거든요. 둘째, 섞는 순서를 지켜야 해요. 베이킹소다 1티스푼을 먼저 넣고 플레인 요거트 1밥숟가락, 밀가루 1밥숟가락을 차례로 추가하세요. 마지막으로 식초나 레몬즙을 딱 1티방울 떨어뜨리세요. 셋째, 섞는 방법입니다. 나무 젓가락이나 실리콘 스푼으로 시계 방향으로 실 12번 저어주세요. 약간의 거품이 올라오는 건 정상이에요. 최종 농도는 마요네즈처럼 살짝 꾸덕한 정도가 딱 좋아요. 너무 묽으면 밀가루를, 너무 되직하면 요거트를 조금 더 넣으세요. 사용 방법도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얼굴을 깨끗이 세안하고 수건으로 물기를 톡톡 닦아내세요. 손이나 팩브러쉬로 얼굴 전체에 고르게 펴 발라주세요. 기미나 잡티가 심한 부위엔 조금 더 두껍게 바르시고요. 실 15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민감성 피부라면 10분부터 시작하는 게 안전해요. 시간이 됐으면 미온수로 부드럽게 헹궈내세요.
세게 문지르면 안 돼요.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한 번은 강의 중에 한 어르신이 선생님, 이거 바르고 샤워해도 돼요. 하셔서 다들 웃었어요. 샤워는 괜찮지만 뜨거운 물은 피해주세요. 사용 빈도는 피부 타입에 따라 달라요. 일반 피부는 주 1, 2회, 민감성 피부는 2주에 1회부터 시작하세요. 절대 매일 하시면 안 돼요. 피부도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환자분들께 늘 하는 말이에요. 피부는 여러분의 친구예요. 너무 몰아붙이면 삐칠 수도 있어요. 이 말을 들은 한 어르신이 그럼 내 피부랑 커피 한잔 해야겠네 하셔서 다들 빵 터졌죠. 주의사항도 꼭 기억하세요. 첫째, 사용 전 팔 안쪽에 팩을 발라 10분간 테스트 해보세요. 붉어지거나 따갑지 않으면 얼굴에 사용해도 괜찮아요. 둘째, 팩 후엔 반드시 보습을 해주세요. 올리브 오일 몇 방울을 손바닥에 비벼 얼굴에 부드럽게 발라주시면 돼요. 각질이 제거된 피부는 일시적으로 민감해지거든요. 보습을 안 하면 색소 침착이 오히려 심해질 수 있어요. 셋째, 팩 다음 날엔 SPF 30 이상의 선크림을 꼼꼼히 바르세요. 새로 드러난 피부는 자외선에 취약해요. 마치 아기 피부처럼요. 이 팩의 장점은 간단함과 안전함이에요. 병원 레이저는 몇십만 원, 화학 필링은 부작용 걱정이 있지만 이건 집에서 편안히 할 수 있죠. 게다가 재료가 저렴해서 지갑도 숨을 쉰답니다. 제가 노인복지관에서 이 방법을 처음 소개했을 때 한 어르신이 선생님, 이거 백화점 비밀 아니에요 하셨어요. 백화점보다 우리 부엌이 더 강력한 비밀을 품고 있죠. 이제 팩을 만들 때 주의할 몇 가지 팁 더 드릴게요. 요거트는 반드시 실온에서 30분 두어 차가움을 빼고 사용하세요. 너무 차가우면 피부가 놀랄 수 있어요. 또 식초 대신 레몬즙을 쓸 경우 갓짠 신선한 레몬즙이 좋아요. 시판 레몬즙은 첨가물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팩을 바르고 기다리는 동안 눈 감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세요. 그 10분이 피부뿐 아니라 마음까지 가꾸는 시간이 될 거예요. 이 공식을 처음 시도할 땐 조급해하지 마세요. 피부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2, 3주 꾸준히 하면 피부톤이 밝아지고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제가 환자분들께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기적이 돼요. 다음엔 이 방법으로 실제로 피부를 되찾은 어르신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이제 부엌에서 만든 마법의 팩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진짜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이에요. 지난 30년간 피부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피부 고민을 해결해왔지만 오늘 소개할 3가지 사례는 제게도 특별해요. 이분들은 기미와 검버섯 때문에 자신감을 잃었지만 천연 재료로 피부를 되찾고 삶까지 바꿨어요. 선풍기가 부드럽게 돌아가는 이 순간 따뜻한 차 한 잔 들고 이 감동적인 여정에 동참하세요. 피부가 변하면 마음도 웃게 된다는 걸 이 이야기들이 보여줄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는 부산에 사시는 68세 박영자 어르신이에요. 이분은 오른쪽 뺨에 동전만한 기미가 있어서 외출할 때마다 마스크를 쓰셨어요. 심지어 집에서도 거울을 피하셨죠. 딸 결혼식이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사진 찍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대요.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아 저를 찾아오셨죠. 처음엔 레이저 시술을 원하셨어요. 하지만 피부가 민감한 상태라 저는 천연팩을 먼저 제안했어요. 할머니, 베이킹 소다랑 요거트 있으시죠? 했더니 그걸로 뭘 하게 하시며 웃으시더라고요. 반신반의로 시작했지만 일주일 뒤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피부가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3주 뒤 다시 뵈었을 때 기미가 절반 이상 옅어져 있었어요. 결혼식 날 마스크 없이 당당히 사진을 찍으셨죠. 지금도 가끔 전화 주시는데 수진 선생님 덕에 딸이 예쁜 사진 남겼어요 하시며 고마워하세요. 그 기미가 사라진 건 피부뿐 아니라 마음의 무게도 덜어낸 거예요. 두 번째는 인천에 사시는 72세 김순희 어르신이에요. 이분은 손등과 팔뚝에 검버섯이 가득했어요. 40년 넘게 텃밭 농사를 지으시며 햇빛에 노출되셨거든요. 손등이 갈색 반점으로 덮여 있어서 손자를 안거나 이웃과 인사할 때 늘 긴 팔을 입으셨어요.
원래 동네 모임에서 채소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사람 만나는 걸 꺼리셨죠. 며느리가 걱정돼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처음엔 이 나이에 뭘 하겠어요 하시며 체념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분의 손을 보고 희망을 느꼈어요. 피부 상태가 충분히 개선될 수 있었거든요. 베이킹 소다와 요거트 팩을 권하며 일주일만 해보세요 했죠. 처음엔 요거트를 손에 바르라니 내가 우유 됐나 하시며 농담하시더니 일주일 뒤 전화로 손이 부드러워졌어요. 하셨어요. 한 달 뒤 만났을 때 검버섯 색이 눈에 띄게 옅어졌고 피부도 매끄러워졌어요. 선생님, 손 보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어요 하시던 그 미소 아직도 생생해요. 이제 이분은 텃밭 채소를 이웃과 나누며 다시 웃으신대요. 마지막은 제 어머니 75세 김옥자 여사님의 이야기예요. 어머니는 제 천연팩의 첫 실험 대상이었죠. 몇 년 전 어머니 손등에 검버섯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동네 친구들이 옥자야, 피부과 다니는 거 아니야 하시곤 했지만 어머니는 수진이 덕분이야 하시며 웃으셨어요. 처음엔 요거트를 얼굴에 바르라니 내가 디저트냐 하시며 반신반의로 시작하셨죠. 하지만 2주 뒤 수진아 이거 진짜 되네 하시며 손등을 보여주셨어요. 검버섯이 옅어지고 피부톤이 밝아졌더라고요. 어머니는 이 팩을 수진이 비법이라 부르며 동네 어르신들에게도 전파하셨어요. 한 번은 어머니 친구분이 옥자야 너 딸이 피부과 의사라서 좋겠다 하시자 의사 딸 없어도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 하시더라고요. 아, 어머니의 그 자신감 저도 배워야겠어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뭐였을까 생각해봤어요. 바로 꾸준함이었어요. 피부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매주 1, 2번, 1, 2, 4주간 꾸준히 팩을 하면 변화가 시작돼요. 박영자 어르신은 결혼식 사진에서, 김순희 어르신은 이웃과의 대화에서, 제 어머니는 동네 모임에서 자신감을 되찾으셨어요. 이건 단순한 피부 개선이 아니에요. 삶의 기쁨을 되찾는 일이죠. 이 방법의 힘은 단순함과 접근성에 있어요. 비싼 레이저나 화장품 없이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죠. 제가 노인복지관에서 강의할 때 한 어르신이 선생님 이거 백화점 비밀 아니에요 하셔서 다들 웃었어요. 아, 백화점보다 우리 부엌이 더 강력한 비밀을 품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정말 될까 하시겠지만 일주일 뒤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면 멈출 수 없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부엌 찬장을 열고 재료를 꺼내보세요. 바이킹 소다, 요거트, 밀가루, 레몬즙 이 작은 것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비법을 혼자만 아시지 말고 친구나 가족과 공유하세요. 같이 하면 더 재미있고 서로 격려하며 변화도 확인할 수 있죠. 다음엔 이 팩을 오래도록 효과적으로 쓰는 법과 피부를 지키는 실용적인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야, 이제 여정의 마지막 장이에요. 우리는 부엌에서 마법 같은 팩을 만들고 그걸로 피부를 되살린 감동적인 이야기들까지 들어봤죠. 하지만 이 비법을 오래도록 효과적으로 쓰려면 피부를 지키는 똑똑한 습관이 필요해요. 오늘은 이 천연팩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방법과 여름철에도 빛나는 피부를 유지하는 실용적인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선풍기가 부드럽게 돌아가는 이 순간 마음을 편히 하고 여러분의 피부가 앞으로 어떻게 더 건강해질지 상상해보세요. 이 팁들 놓치면 아까울 거예요. 먼저 이 팩을 사용할 때 꾸준함이 핵심이에요. 피부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제가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들, 심지어 제 어머니까지 모두 하사주 꾸준히 팩을 한 뒤 변화를 느끼셨어요. 일반 피부는 주 1, 2회, 민감성 피부는 2주에 1회로 시작하세요. 하지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한 번은 강의 중에 한 어르신이 선생님, 이거 일주일 했는데 기미가 그대로예요 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피부는 친구예요. 천천히 설득해야 해요 했죠. 다들 빵 터졌지만 정말이에요. 피부에 시간을 주면 그만큼 보답해줘요. 팩 후 관리도 무척 중요해요. 팩을 하고 나면 피부가 일시적으로 민감해져요. 마치 아기 피부처럼요. 이때 보습을 안 하면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질 수 있죠.
올리브 오일이나 바셀린을 손바닥에 몇 방울 떨어뜨려 부드럽게 발라주세요. 올리브 오일의 따뜻한 향이 피부에 스며들며 마음까지 편안해질 거예요. 한 번은 제 어머니가 수진아, 이거 바르면 내가 올리브 나무 같아 하셔서 웃었어요. 하지만 어머니 피부가 점점 부드러워지시는 걸 보니 그 농담이 최고의 칭찬이었죠. 다음으로 자외선 차단은 절대 잊지 마세요. 팩으로 각질을 제거한 피부는 햇빛에 더 취약해요. SPF 30 이상의 선크림을 꼼꼼히 바르시고 외출 시 모자나 양산도 챙기세요. 여름철 강렬한 햇빛은 멜라닌 공장을 풀가동시키거든요. 제가 환자분들께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선크림은 피부의 갑옷이에요. 갑옷 없이 전쟁터에 나가지 마세요. 이 말을 들은 한 어르신이 그럼 난 매일 기사놀이 해야겠네 하셔서 다들 웃었어요. 그 유쾌함 여러분도 가져보세요. 사용 주기도 잘 지켜야 해요. 최대 3일 연속 팩을 한 뒤 4일은 쉬어주세요.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줘야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요. 한 번은 제 조카가 이모, 이거 매일 하면 더 빨리 좋아지지 않아요? 하더라고요. 그럼 피부가 항이데모할지도 피부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 주기를 지키면 피부가 더 건강해질 거예요. 이제 일상 속에서 피부를 지키는 작은 습관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첫째, 물을 많이 마셔주세요. 피부는 수분이 부족하면 쉽게 건조해지고 색소, 침착도 심해져요. 하루 1리터 찬물보단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둘째,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비타민C가 풍부한 키위나 오렌지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요. 셋째, 스트레스를 줄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명상이나 산책처럼 마음을 편안히 하는 활동이 피부에도 좋아요. 제가 환자분들께 걱정은 기미의 씨앗이에요라고 하니까 한 분이 그럼 난 걱정 농사 지어야겠네 하셔서 다들 웃었죠. 이 비법의 가장 큰 매력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싼 화장품이나 병원 시술 없이 부엌 찬장만 열면 돼요. 그리고 이 여정을 혼자 걷지 마세요. 친구, 가족, 이웃과 함께 해보세요. 서로 팩 바르는 모습을 보며 깔깔 웃고 한 달 뒤 변화를 확인하며 격려하는 그 순간 피부뿐 아니라 마음도 밝아질 거예요. 제가 노인복지관에서 강의할 때 어르신들이 팩을 나누며 이거 백화점 비밀보다 낫다 하시던 그 웃음소리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이 들면 피할 수 없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의 피부는 아직 충분히 빛날 수 있어요. 이 작은 비법으로 첫걸음을 떼어세요. 2주 뒤 거울 앞에서 미소 짓는 자신을 발견하실 거예요. 부엌 찬장을 열고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늘 여기서 응원할게요. 야,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부드러운 선풍기 소리 속에서 우리는 부엌 찬장에 4가지 재료, 베이킹소다, 플레인 요거트, 밀가루, 식초나 레몬즙로 피부를 되살리는 여정을 함께 했어요. 이 천연팩은 기미와 검버섯을 옅게 하고 피부 본연의 힘을 키워줘요. 각질을 제거하고 멜라닌을 억제하며 보습과 pH 균형까지 맞추는 이 간단한 비법은 비싼 시술 없이도 빛나는 피부를 선물하죠. 꾸준함이 핵심이에요. 주 1, 2회, 이 4주간 팩을 하면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톤이 밝아져요. 팩 후엔 올리브 오일로 보습하고 SPF 30 이상 선크림으로 햇빛을 막아주세요. 3일 사용 후 4일 휴식 주기를 지키면 피부가 건강해질 거예요. 물 많이 마시기, 비타민C 섭취, 스트레스 줄이기도 잊지 마세요. 박영자, 김순희 어르신, 제 어머니 같은 분들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이 비법은 피부뿐 아니라 자신감까지 되찾아줘요. 부엌에서 시작하는 이 작은 변화가 삶의 기쁨으로 이어지죠. 여러분도 오늘 찬장을 열고 첫걸음을 떼어보세요. 친구와 함께 웃으며 팩을 바르고 한 달 뒤 거울 속 미소를 기대하세요. 나이 들면 자연스럽지만 빛나는 피부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바람에 몸을 맡기세요. 여러분의 피부는 이미 새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여름 보내세요. 속삭이며 잘 자요.